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에는 우리 그 8장의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풀어볼게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이표체와 할인체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당연히 답은 이제 4번이죠. 예, 그래서 이표체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거, 이자를 주고 만기가 되면 이제 원금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할인체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미리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가 100만원이고 액면 이자는 10%, 만기가 3년, 1년에 한 번 이자가 지급된다. 채권 수익률이 9%. 자, 그렇다면 이 채권을 사기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고 이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3년간 받을 금액은 모두 얼마일 것이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연간 9%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우리가 내려보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라고 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가가 100만원이고 액면 이자는 10%니까 1년마다 10만원씩의 이자를 받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3년이니까 3년간 이자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100만원의 원금, 즉 액면가를 받을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의 가치로 할인해 주면 되겠죠. 0.09입니다. 0.09. 자, 채권 수익률이 9%니까 채권 수익률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인해 준 것을 갖다가 이제 다 더하기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채권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02만 5,312원이 나옵니다. 약 한 102만 5천 원 정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바로 이 가격에, 즉 이 채권 가격 혹은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이 가격의 채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요, 모두 얼마를 받았습니까? 1년째 10만원 받고 또 10만원, 10만원, 만기돼서 100만원 받으니까 모두 130만원을 받은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102만 5,312원에 사서 3년간 얼마를 받았냐면 130만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얼마겠습니까?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원래 102만 310원을 받았었는데 102만 5,312원을 주고 샀는데 130만원을 받았고 내가 산 가격은 102만 5,312원이다. 요걸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약 한 26.8% 정도가 나오고요. 26.8%인데 만기가 3년이니까 이것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약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9%의 수익률을 올리니까 만기 수익률은 9%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도 채권 수익률이 9%잖아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곧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02만 5,312원이고요. 그 다음에 받는 금액은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 잠깐만요. 10번이
10번, 예, 10페이지, 예, 3번을 풀어볼게요. 3번 보니까 액면가가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은 10%이다. 만기가 3년이고 1년에 한 번 이자가 지급된다. 채권 수익률이 8%일 때 채권 가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계산을 안 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액면 이자율하고요. 액면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즉 만기 수익률, 즉 시장 이자율 비교해 봤는데 액면 이자율은 10%이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8%인데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채권 가격의 정확한 가격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처럼 뭐 액면가보다 클 거다, 뭐 작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채권 시장에서 주겠다는 올릴 수 있는 수익률보다도 이 채권에서 주는 이자율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시장보다 더 많이 주니까 액면가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액면가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되는데요.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10만원씩 3년간 받고 만기 3년이니까 만기 때 100만원을 받겠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채권 수익률, 즉 8%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바로 채권 가격이 나오겠죠. 이 채권 가격이 액면가 100만원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시면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클 때는 액면가가 크겠지만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더 크다면 액면 이자율보다 채권 수익률이 더 크다면 액면가보다 시장 가격이 작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만기 수익률은 크게 이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번에서 설명드렸듯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2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채권의 가격을 한번 나타내는 식을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C만큼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만기가 돼서 또 원금을 받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채권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 즉 할인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구한 게 바로 채권의 가격이죠. 따라서 만기 수익률은 바로 이 R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갖다 우리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기 수익률의 정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즉 내가 채권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채권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것을 다 더해 준 것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을 일치시켜 줄 수 있는 요 R이 바로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책 같은 데 보면 제가 막 밑줄도 치고 그랬을 겁니다. 자, 만기 수익률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 중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 소비가 있는데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가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소비가 100이고 미래 소비가 똑같은 100이라면 당연히 현재 소비의 효용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소비가 100이고 미래 소비가 뭐 150이고 이러면 당연히 뭐 미래 소비가 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즉 똑같은 명목 금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에 소비하는 효용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권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즉 현재 소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현재 쓸 수 있는 돈, 즉 유동성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포기하고 미래 소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미래 소비를 선택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래 소비를 선택했다는 것은 좋은 이 유동성을 포기한 거니까 유동성을 포기한 데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란 유동성을 포기한 데 따른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자율의 형태로 나타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자산 혹은 뭐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하게 되면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이자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기 채권의 기간 구조 이론에는 기대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이자율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자율이 일정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이자율이 일정할 것이고 사람들이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승한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이자율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기대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기존의 어떤 이자율의 유동성을 포기한 데 따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대 이론보다도 조금 더 이자율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보기 1번처럼 앞으로 사람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면 실제로 기대 이론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이제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커지겠죠. 예, 왜냐하면은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유동성을 포기한 데 따른 대가니까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기간이 이렇게 갈수록 길어지겠죠.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유동성을 포기한 데 따른 기간이 길어지니까 유동성 프리미엄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2번 모든 투자자들은 유동성을 선호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유동성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미래 이자율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의 수익률 곡선은 수평한 형태의 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기대 이론에 의해서 앞으로 그 수익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우리가 이자율이 좀 높아지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기대 이론보다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사 기대 이론에서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조금 이제 그 이자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평한 형태의 직선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해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 수익률보다 높게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이쪽에 이게 단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장기라고 본다면 단기 같은 경우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해 가지고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 장기로 갈수록 좀 많이 높아졌죠. 예, 그러니까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 수익률보다 높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채권의 개념과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한테서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채무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증권.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자를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줘야 되는 그러한 증권이죠. 그 다음에 채권의 종류, 뭐 채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국채, 지방채, 그 다음에 금융채, 회사채 등등 이런 게 있고 또 만기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할인채와 그 다음에 이표채입니다. 그래서 할인채, 이표채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인채는 중간에 이자 지급이 없이 미리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고 이표채는 중간에 이자 지급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랬는데 자,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할인 발행이란 우리가 그 액면 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즉 채권 액면에 써져 있는 액면 이자율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인 채권 수익률 이제 시장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란 그 액면에 써져 있는 즉 채권이 이렇게 있으면 채권의 이자율이 10%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 이자를 주는데 뭐 대비 10% 이자를 주냐면 액면가 대비 10% 이자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면 이자율은 그냥 채권 겉면에 써져 있는 그러한 이자율이고 채권 수익률이란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액면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채권 수익이 더 크다. 즉 시장에서 이자율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럼 시장에서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럼 시장에서 이자율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채권을 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액면가와 그 다음에 시장가를 비교해 보면 액면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액면가는 100만 원인데 시장 가격은 뭐 90만 원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에서는 12%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10% 이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12%를 주더라. 그럼 시장에서는 12% 주는데 왜 10%밖에 안 주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실제 거래 가격은 시장 가격이니까. 자, 그래서 액면가가 시장가보다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하고요. 액면가보다 싸게 파니까 할인 발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제 반대겠죠. 액면 이자율이 있고 채권 수익률이 있으면 액면 이자율이 더 크고요. 따라서 액면가와 시장가를 비교해보면 시장가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의 이자율은 8%밖에 안 되니까 얘가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좀 시장보다. 따라서 비싸게 사겠죠. 그래서 액면가가 100만 원인데 비싸게 시장에서 사겠다라는 겁니다. 즉 1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액면가보다 할증돼서 거래가 되니까 할증 발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액면 발행이란 바로 액면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이 같기 때문에 액면가와 시장 가격이 같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보면, 만기가 5년, 액면가가 1,000원, 표면 이자율 12%, 시장 이자율은 15%인 이표체의 두레이션은 3.98년입니다. 두레이션을 구하는 식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제 두레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이 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질 만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기가 3년이라고 합시다. 만기가 3년이면 만기 3년째가 될 때까지 우리가 받는 돈이 있을 거고요. 그 받는 돈은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무래도 3년보다는 짧겠죠. 여기서 1년, 이게 0년, 1년, 2년, 3년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95만 원에 이 채권을 샀다. 그러면 이때 10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또 100만 원 받으면 모두 13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금을 투자했고 이 투자한 원금 회수할 수 있는 거는 딱 만기가 돼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충 이쯤 어디쯤에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레이션이라는 개념이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실질 만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두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두레이션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가격에다가 채권의 가격 곱하기 기간, 즉 시간을 가중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채권의 가격이란 이 채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만기가 5년, 액면가 1,000원, 표면 이자율이 12%니까 1,000원 중에 12%를 이자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1년째 120 받고 2년째도 120 받고 그 다음에 3년째, 4년째, 5년째도 120 받고 5년째는 액면 금액 1,000원을 받겠죠. 그래서 5년째가 되면 이자 120원과 액면가 1,000원을 받으니까 1,120원을 받겠죠. 이것을 지금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15%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0.15 1 플러스 0.15의 제곱 요거는 1 플러스 0.15의 5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분해 이제 여기다가 기간을 가중시키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년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주시고 요거는 2년째니까 여기다가는 곱하기 또 2를 해주시면 됩니다. 1년째는 1, 2년째는 2, 3년째는 3, 4년째는 4, 5년째는 5가 되겠죠. 그래서 5년째는 5가 되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0.15에 5승 곱하기 5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바로 3.98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 만기 개념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9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9번까지. 그 다음에 1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보니까 두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자, 10번. 두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두레이션과 함수 관계에 있는 두레이션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먼저 액면금리 즉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죠. 액면 이자율 즉 이표금리라고 합시다. 예, 이표금리 액면 이자율. 그 다음에 또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자를 지급하는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급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 그렇게 3개월에 한 번 지급하면 이자 지급 빈도는 4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 지급 빈도.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기입니다. 만기.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두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표금리와 만기 수익률과 이자 지급 빈도는 두레이션과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반비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표금리가 오르면 두레이션은 떨어지고, 만기 수익률이 오르면 두레이션도 작아지고, 이자 지급 빈도가 많아지면 두레이션도 작아진다.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만기하고는 두레이션과는 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커지면 두레이션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요 갖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해봤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제 만기 수익률 같은 거는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지었죠. 그래서 예, 아마 생각들이 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뭐 만기만 비례고 나머지는 다 반비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레이션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채권의 만기. 자, 이거 볼게요.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두레이션은 감소한다. 만기와 두레이션은 비례관계인데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 즉 만기 수익률이네요. 만기 수익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높아지면 두레이션은 감소한다. 반비례네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표면금리가 높아지면, 즉 표면금리는 이표금리죠. 그래서 표면금리가 높아지면 두레이션은 증가한다. 비례관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두레이션도 증가한다. 아니죠. 반비례 관계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두레이션 결정 요인 중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다음 중 방향성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거야 아까 방금 전에 했듯이 12번의 답은 2번이겠죠. 예, 2번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3년 만기 국채의 수정 두레이션이 2.5년이다. 이 채권의 가치가 1억 원이고 수익률이 1.5% 변할 때 채권의 가치는 얼마나 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이제 수정 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두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그 큰 식을 계산해가지고 구했던 것은 이제 맥컬리 두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실질 만기 개념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맥컬리 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수정 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그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잖아요. 즉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변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변했을 때 가격은 얼마나 변할까? 즉 금리와, 즉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정 두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두레이션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분의 델타 P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D 곱하기 델타 R, 요 식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두레이션은 바로 요거죠. 예, 그래서 수정 두레이션은 바로 1 플러스 R분의 D를 우리는 수정 두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 강의 노트에도 좀 있고, 수업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했으니까, 이해하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못 하셨다면 이 식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년 만기 국채의 수정 두레이션이 2.5년이다. 이 채권의 가치가 1억 원이고 수익률이 1.5% 변할 때
채권의 가치는 얼마나 변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의 가치를 갖다가 구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즉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델타 P. 그래서 델타 P를 구할게요. 따라서 델타 P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해놓고 1 플러스 R인데 R은 몇 퍼센트입니까? R이 몇 퍼센트가 나오진 않았죠. 근데 그냥 수정 듀레이션이 2.5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결국 수정 듀레이션은 1 플러스 R분의 D거든요. 이게 수정 듀레이션인데 요것이 2.5라고 했으면 2.5 쓰시면 되겠네요. 예, 곱하기 요거 수익률의 변화. 수익률은 1.5%가 변했다고 돼 있죠. 따라서 1.5%니까 0.0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1억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1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5% 변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375만 원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소극적 투자관리, 15번 적극적 투자관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으니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소극적 투자관리란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초과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적극적 투자관리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를 좀 잘 관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적극적 투자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보니까 이자 지급을 중간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채권을 구분한다면 뭐 당연히 1번이죠. 이표채와 할인채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할인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상업어음을 쪼개거나 묶어서 액면 금액이나 만기를 새로 정해 발행하는 어음은 요거는 우리가 표지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지어음. 그래서 표지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표지어음이란 그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어음들을 갖다가 이제 은행에 가지고 옵니다. 은행에 가지고 와서 이제 어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할인을 받죠. 예. 그럼 어쨌든 이런 어음들이 이제 은행에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은행들도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음이 돈이 아니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을 받고, 따라서 이러한 어음들이 많이 쌓이면 이러한 어음들을 갖다가 뭐 합하거나 혹은 쪼개거나 해서 새로운 어음을 하나 만들어내서 이 어음을 갖다가 유통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지어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지어음. 자, 18번 보겠습니다. 액면가가 10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은 10%이다. 만기가 3년이고 1년에 한 번 이자가 지급된다. 채권 수익률이 12%일 때 채권 가격은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액면 이자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10%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큽니까? 채권 수익률이 크죠. 그렇게 되면 액면가와 시장가를 비교해보면 액면가가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어떤 발행입니까? 이걸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할인 발행. 그래서 할인 발행이니까 답은 18번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액면가보다 작을 것이다. 예,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이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는 뭐 당연히 역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란 바로 채권 금리, 그 다음 시장 금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과 관계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20번 볼게요.
두레이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이다. 그렇죠.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2번 할인채의 두레이션은 만기와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할인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자 지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기 때 가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좀 만기 때 그때 처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받는 돈이 없으니까 만기와 그 다음에 두레이션은 할인채의 경우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3번 실질 만기 개념이다. 뭐 그렇죠. 예, 원금 회수 기간이니까 실질 만기 개념이고 4번 만기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죠. 이 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권 수익률, 즉 이자, 금리의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을 나타낸 겁니다. 금리의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을 나타낸 것.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1번 두레이션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요걸 보시면 됩니다. 표면금리, 표면금리 우리는 I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표 지급 빈도, 이표 지급 빈도를 우리는 T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 I라고 합시다. 요것과 그 다음에 두레이션과는 반비례. 이게 오르면 이게 내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기와 두레이션과는 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21번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두레이션이 커진다. 표면금리 즉 액면금리가 낮을수록 두레이션이 커진다. 반비례네요. 맞는 이야기고요. 이표 지급 빈도가 많을수록 두레이션이 작아진다. 이것도 반비례죠. 그러니까 맞고요. 3번 만기가 길수록 두레이션이 커진다. 맞습니다. 만기와 두레이션은 비례관계니까. 4번 만기 수익률이 클수록 두레이션은 커진다. 만기 수익률과 두레이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2번 수정 두레이션이 나타내는 관계는 방금 했듯이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죠. 그래서 1번 채권 수익률의 변화와 채권 가격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